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구멍가게 아니냐. 추미애 의원의 육행시. 세건의 관심이 온통 한 외국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영일면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의 지질탐사 기업 관계자. 정확히는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믿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의 입국에 정말 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Hello, good morning. I'm Victor Abreu, owner of the ActiGeo, the company. Well, actually, the trigger was the conference press, and then raised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Yeah, that was a project that came from KNOC to ask, basically asking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spectivity of the basin. Shortly, we're going to address this and give more information for you. Thanks so much. How long does it take to drill oil? It can take a few months to drill. The prospectivity of this basin is very high.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ment?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14 billion barrel? It the spot has? It's possible. It's very Possible? Very possible? 국내 기자들이 이제 영어로 나중에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질문 공세 여러 하면서 몇 달 걸리냐, 정말 가능성이 있냐,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 허민 기자님, 네. 여기 보면 여러 의문 제기에 본인이 명확한 답을 주러 왔고 전문성은 세계 최고다. 본인이 그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기자가 이제 140억 배럴이 이제 매장돼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이 경제적 가치는 원래 이런 정도의 대규모 요새는 경제 안보, 자원 안보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것인데 저 정도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거고요. 예. 이 아브레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전미 이제 퇴적학회 회장을 지내셨더라고요. 엑스모빌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고 이 분야에서는 미국 아니나 전 세계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예.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어쨌든 또 7일 내일 모레 저 세종 쪽에 가서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전까지는 좀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뭐랄까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실제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뭐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브레오 박사가 이게 직접 팩트 체크를 하러 온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 기자께서 직접 뭐 여러 가지 검색 보완 취재를 해보셨을 때 네. 학회에서도 저명한 인사로 분류가 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름이 난 시추 전문가, 석유 전문가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 저류층 탐사에 특화된 회사고 전문성 세계 최고로 자부한다. 아까 기자들이 영어로 물어보니까 몇 달 정도 석유 수출에 걸리고 가능성 아주 높고 140만 배럴도 매우 가능성이 있다. 자신감을 깨 오늘 내비쳤거든요. 이게 상당 부분 뭐 지금 정식적인 뭐 백브리핑은 아니었지만 지금 국회 아니 저기 공항에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약간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예. 이거를 조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허민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회사는 작지만 본인이 엑선모빌이라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에서 실제 뭐 그룹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예. 사실은 경영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회사를 퇴직하고 나와서 지금 이제 이런 석유 시추 관련 탐사 자원량 체크하는 이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컨설팅 회사 자체가 약간의 조금 이제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 프로젝트가 뭐 단기간에 이제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예. 지금 회사 규모는 작지만 그 아브레오 회장도 사실은 뭐 지금 외국에서는 그 에너지 전문가로 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뭐 7일 날 있는 기자회견에서 뭐 충분히 이제 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지금 국내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논란, 뭐 의혹들 이런 것들이 다 풀릴 것으로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겠죠. 비토르 아브레유라는
엑스주의 소유주, 이 전문가, 미국의 전문가의 개인 역량은 여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할 여지는 없다.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미국의 전문가가 우리 정부의 발표 이틀 만에 발빠르게 방한을 한 것도 사실 이런저런 논란 때문 이것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뭐 개인의 역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회사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게 논란의 핵심일 겁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심해에 관련된 지질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유 숫자가 제일 많고요. 특히 그 회사를 창립하신 분이 이제 비토르 아브루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엑슨모빌에서 그 관련된 그룹장도 하셨고 또 미국의 이제 퇴적 학회장도 하셨고 5개월 동안 다시 또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일단 정부 얘기를 해보기 전에 잠깐 화면에 지나갔던 그 액트지오 지질 탐사 이 본사의 주소를 따라가 봤더니 바로 저 미국 휴스턴 지역의 한 주택가로 나오고 이게 또 알고 봤더니 저 아브레유 박사, 아브레유 고문의 본인 자택. 그러면 물론 뭐 사실상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불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라의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회사로는 너무 규모가 작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래서 나오는 여러 이거 검증에 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집이냐 그것도 허름하다. 직원 수도 10명 안 되고 작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이 3,800만 원밖에 안 되냐. 이런저런 의혹 혹은 검증 논란들을 한쪽에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우드사이드라고 직원이 4,000명이 넘는 회사랑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뢰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제 저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규모를 이제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찾아봤더니 저런 가정집이고요. 직원 수도 등록된 사람이 저 아브레오라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평균 매출도 저런데 과연 저런 데를 믿을 수가 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저 회사가 서초동의 삼성전자 같은 사옥을 가지고 있는 거면은 저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틈새 시장 기업이고 소규모 프로젝트별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 아브레오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엑소모빌에서 근무하다가 지질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서 형성된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따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연평균 매출 3,800만 원이라는 게 저 아브레오라는 사람이 거둬들인 수익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규모에 관한 문제는 이제 기업 내부 사정을 소상히 밝히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근무 형태가 이렇게 돼서 너네들이 오해는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9to6로 출퇴근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뭉치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본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처럼 삐까뻔쩍한 엄청난 굴지의 대기업처럼 빌딩 쭉 올라갔고 이렇지 않아서 신뢰성이 떨어지다 만다 여러 국내에서 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전 변호사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또 얘기도 하셨는데 다음 화를 볼게요. 연평균 매출이 3,800만 원. 근데 작년 매출 70억 원이다. 이걸 두고 아주 일각에서 이거 우리가 수주를 해줘서 뭔가 우리가 계약 때문에 급격히 지난해 매출이 뛰었던 것도 사실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석유공사가 반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상황은 이제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부터 저런 의혹들이라든지 사실관계들을 이제는 보고하고 밝혀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예. 저도 좀 전에 전지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사의 신뢰성을 회사의 규모, 그것도 특히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규모를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건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분들이 지금 이 아브레우 회장 고문이라고도 하는데 예. 저분의 경력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 과거에 엑슨모빌이라는 큰 회사의 그룹장을 하셨거나 예. 아니면 미국의 퇴적학회 학회장을 하셨을 때 본인 혼자서 연구 활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같이 했던 많은 참모와 스태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분들이 보여줬던 역량을 저분이 지금 혼자 나와서 창업했을 때 저분의 그 회사가
액트모비라고 하는 아니죠. 액트지오. 액트지오라고 하는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 검증하면 돼요. 예. 저는 뭐 충분히 프로젝트 특성으로 여러 사람들이 프로젝트가 있을 때 모이고 또 없을 때 헤쳐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누구하고 같이 연구했고 하는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 시추를 이제 올해 연말에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면은 1차적인 어떤 결론을 난다고 하니까 그 결론을 보면은 사실은 금방 이 회사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궁금한 부분들 지금 많은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통해서 묻고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아마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자료들 또 지금 분석된 자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공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뭐 비판, 뭐 도끼눈만 쳐다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팩트 위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까 잠깐 저희 화면으로 지나갔다시피 아니 뭐 본사가 가정집이냐 혹은 홈페이지는 왜 안 들어가지냐 여러 가지 일각의 논란에 대해서 저희 뉴스탑10 제작진 차원에서 방송 전에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액트지오 물론 뭐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 어브레이유 박사 어브레이유 고문의 저 사진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접속됩니다. 국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 허민 기자님. 네. 이 자원 탐사 영역은 책임자, 기술로를 가진 책임자가 중요하고 네. 직원이 적다고 지적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리고 아까 산업부 차관의 말만 따라 우리나라도 한 5달 동안 그리고 한 2중, 3중으로 검증했다. 그러게요. 뭐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정도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거의 반년 가까운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체가 세계 10위권에 있는 뭐 엄청난 경제체죠. 그리고 뭐 이런 나라에서 저만한 정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뭐 구멍가게에 있는 아무나 불러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뭐 몇 개월 만에 그렇다면 그 행각이 다 드러날 텐데 난 뭐 그렇게 했을 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네 분 다 말씀을 한 것처럼 다 검증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연구소 중에서 동아시아 연구소라고 하는 EAI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박사급 연구위원이 10명 안팎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유력 연구조사기관이 발표한 전 세계 50대 연구소 안에 들어갔던 일이 있어요. 이게 뭐로 운영이 되냐면 지금은 조금 전에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프로젝트별로 이제 그룹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박사가 그 안에 있는 한 박사가 수십 명의 다른 전 세계 박사들과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이 아브레우 박사가 하고 있는 팩트지오 회사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 걸로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가져가는 것이 몇 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전체 다른 그룹들, 프로젝트 그룹을 맡은 그룹들이 다 가져가는 거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액수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국면 전환 얘기도 나오는데 국면 전환을 할 것 같았으면 저는 총선 전에 했지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총선 후에 참패하고 나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도 규모가 작아도 전문가는 가장 많고 그리고 2중, 3중으로 한 5달, 반년 가까이 검증했기 때문에 무슨 뭐 구멍가게 이런 국책,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한 국책사를 맡기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면 경제적 가치가 무려 2,000조 원 된다. 이게 다 매장이 돼 있다면 가스 75%, 석유 25%,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인데 물론 아까 어브레이 고문이 자세한 내용은 모레 그러니까 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밝히겠다. 탐사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라고 했지만 제가 미리 한번 앞으로 어떻게 탐사 개발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물리탐사, 탐사 시추, 뭐 연말에 대항거래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시추공 뚫어서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 번 뚫는데 1,000억 정도 든다니까 이거 경제성 잘 검증해서 해야 되겠죠? 여기 평가 시추.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이 다 순조롭게 착착착 진행이 된다면
우리 석유가스 본격 생산하고 한 10여 년 뒤부터 생산을 목표한다. 성공 확률이 20%도 꽤 높다고 알려져 있고 아까 그 어브레이 고문 말처럼 자신감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모레 기자회견 내용 좀 지켜보겠습니다.